현재 중국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입장을 밝히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북아의 긴장 국면에서 한국에 대해 중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왜 현 시점에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의문이며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궁금한데요. 중국 싱하이밍 대사는 최근 한국과 요소수 이슈가 있을 때 한국에 대해 한 차례 발언한 적은 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라면서 이웃 국가를 최대한 빠르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애초에 지불된 요소를 묶어두고 늦게 출항을 했으면서 그곳으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언론들은 중국이 대국의 면모를 보여 이웃 국가인 한국의 요소 통관을 허가했으며 한국은 중국 덕분에 위기를 넘겼으나 그런 위기를 맞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훈계질까지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중국이 요소를 풀어준 것은 사실은 한국이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천리로 요소를 빠르게 구하고 중국 아닌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등을 돌릴까봐 요소를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만약 한국이 요소를 쉽게 구하지 못했다면 중국은 한국에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국내외 문제로 매우 골치가 아프며 그 가운데 한국은 크게 경계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중국은 군사 충돌의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매년 2조 4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대만도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금액 등을 자신들을 중무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만은 샨샤땡 공격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의회인 입법원은 2,400억 대만 달러 약 10조 2,700억 원 규모의 해상 공중 전력 증강 특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1200km 크루즈 미사일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만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불리는 슝펑2E는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텐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대만 해협에 미 함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사이에서 불장난을 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런 세력이 있다면 타 죽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놓고 강경한 발언까지 거듭했습니다만 미국은 이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대만 해협 통과 및 대만과의 경제 대담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별도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이러한 동북아의 험난한 정세에서 자신의 군사 동맹인 러시아와 힘을 합해 훈련을 하면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 일본을 11월 한 달간 계속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일본이 대놓고 중국에 맞서겠다고 나오기 때문이며 그런 일본은 막상 미국의 국가 안보를 기대는 상황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중국을 맡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중국 해군이 간단하게 센카쿠에 상륙해 점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정세를 보자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생각보다 손쉽게 탈환한 장면이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요구에 따라서 핵무기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등 조치를 했으나 막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나타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비난만 하려고 들었을 뿐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만 믿고 있다가 국가의 영토를 뺏기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자주국방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된 셈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10만 병력을 우크라이나 인근에 접근시키며 침공을 준비 중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러시아도 서방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면 침공을 감행하려 한다며 중국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때가 되면 중국에 가까운 대만령, 금문도나 혹은 센카쿠 점령을 순식간에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도 러시아를 보면서 막상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자신의 국가가 아닌 이상 몸을 사리는 것을 간파하고 이들 국가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언젠가는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대만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를 대만에 무상으로 원조해서 무장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얽힌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도 하며 대만과 센카쿠 침공을 단행했을 때 오는 후폭풍이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의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는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수준까지는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동북아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또 하나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2, 3위권 국가입니다. 특히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큰 위력을 갖는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순항미사일을 많이 확보해놓은 아시아 국가이죠. 최근에는 SLBM을 비롯해서 유사 ICBM 실험이라는 자체 로켓 시험도 성공리에 마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움직임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군사전략연구소에서는 대만을 침공할 때 우려는 한국의 참전이라며 그에 대한 경계감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은 짐짓 기회만 있으면 한국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으려고 준비 중인 것입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에도 분명 중국은 한국의 명줄이 중국에 달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며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중국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중을 넌지시 보여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에 주한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은 한국의 중대사를 꼭 중국과 의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22일 6.25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 하더라도 중국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기회가 된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로서는 개방적이다. 다만 중국은 정전협정에 사인 서명국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이 참가국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로 명시해 중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중국이 종전선언 협의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에 국내 누리꾼 및 일부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했다고 하나 당시 참여 주체는 중국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당시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꼼수를 썼는데 협정으로 보면 중국의 이름으로 사인한 게 아니고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중국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질까봐 이름을 바꿔서 당시에 참전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태도를 바꿔서 종전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해 보겠다는 태세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러는 것은 종전협상에서 중국이 이제 뭔가 챙기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중국은 지금까지 종전협상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어찌되었든 평화협정에 기대어 자신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 뒤에 숨어서 무조건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남과 북의 전쟁 특수를 바라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나면 미군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으로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최종적인 남북 통일에는 중국이 어떤 입장인지는 몰라도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뿐이기 때문에 중국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과도 크게 다른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미일 간의 워싱턴 외교 차관 회담도 있었고 한국과 미국이 종전협정 회담을 갖자 중국 대사가 그런 사안이 있다면 중국과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등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이 중국의 등을 돌릴까 우려해 중국이 종전선언을 빌미로 한국에 압박을 한다고 전합니다. 미국만 협의할 게 아니라 중국도 당사자이며 중국도 미국만큼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 관계가 틀어질 경우 종전선언 판도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도 종전선언의 당사자라고 우선은 언급은 하긴 했지만 중국은 형식적인 당사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이루어지는 회담인 것인데 갑자기 중국이 끼어들면서 한국에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 결국 종전선언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외교에서 내정 간섭 불가 입장을 내세우는 중국이 한국 내정에 간섭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중국을 통한 일본의 방해도 있을 것인데 최근 기시다 내각은 중국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왕이 부장이 일본에 방문해 당시 모테기 외무상을 만난 적이 있어 반대로 이번엔 하야시 신임 외무상이 중국에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에서도 친중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상되는 점은 일본이 중국에 방문하며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중국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며 중국을 설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은 그렇다면 일본의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대신 올림픽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등 여러가지 카드를 제시하면서 일본과 한반도 종전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종전선언 반대에 대해서 절실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판을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미의 큰 틀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협정이 진행되며 북한에게 제시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에 중국이 적극 관여하게 되면서 한국은 다시 한번 종전선언이 큰 위기를 맞게 된 형국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점점 외교가 악화되는 상황이고 일본은 종전선언을 절대 반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한 걸음 더 전진하려는 계획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이에 철저하게 제외되며 첨단 산업이 몰락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국의 등을 돌리게 되면 중국도 안보나 경제 등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종전선언을 놓고 중국과 일본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중대사를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은 우호국이 거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한순간 몰락할 수 있는 국면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종전선언을 미국과 협상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려 하자 중국과 일본은 각각 다른 속내를 가지고 한국을 괴롭히려고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예전과 외교력이나 국력이 판이하게 달라진 만큼 그들 바람처럼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